야담 이야기. 어린아이 때문에 패가 망신당한 한 고을의 사또. 옛날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원이 착하고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했고, 원이 욕심 많고 사나우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사나운 원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딴 집에 사는 젊은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산중에서 살아보니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겁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랑이가 무서우면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살지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삽니까? 하고 물으니 이 내외가 하는 말이 아무리 호랑이가 무서워도 사나운 원만큼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바로 그렇게 욕심 많고 사나운 원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서 먹고 살 만한 백성이 있으면 다짜고짜 불러다가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붙여서 재물을 빼앗곤 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어린 아들을 둔 백성이 한 사람 있었는데 살림이 좀 있었던지 원에게 불려갔습니다. 원이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서 갖다 바쳐라. 만약 못 구해오면 관장의 명을 어긴 죄로 너희 집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 이렇게 원이 말하였습니다. 산딸기는 한여름에나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동지섣달 한겨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재주로 산딸기를 구해오겠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예 못할 일을 시켜서 그걸 구실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속셈인 게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 백성은 하도 기가 막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니 가서 글이나 읽어라. 그래도 아들은 무슨 일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득부득 졸라 할 수 없이 사정 이야기를 다 했더니 아버지, 염려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아들 혼자서 원이 사는 관가에 썩 들어갔습니다. 원이 보니까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조그만 아이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원이 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더러 산딸기를 구해 오라 일렀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내가 왔느냐?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는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안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약 좀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를 쳐다보며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 터인데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말하길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원이 들어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독사가 이 겨울에 어디 있냐고 먼저 말을 하였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에게 알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하루는 원이 또 이 백성을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못할 일을 시켰다마는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터이니 어김이 없도록 해라.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지어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한다. 들어보니 이건 한겨울에 산딸기 구해 오라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슨 수로 돌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서 또 끙끙 앓고 있는데 아버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그러세요? 하고 또 아들이 물으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을 좀 하더니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말하니 자기는 어쩔 도리가 없어 이번에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봤자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주막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이 고을에 감사가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 감사요 하면서 오질 않으니 누가 감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머리에서 무언가 번뜨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고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돌로 배를 만드는 사람을 구한다고 방도 붙이고 직접 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금방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감사기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아니 돌로 배를 만드는 사람을 구한다고 이건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무슨 일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아이가 오늘 저녁까지 돌로 만든 배를 가지고 관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감사는 저녁이 되자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서 기다려보고 있으니 웬 아이 혼자 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고약한 원은 지난번에 이 아이 때문에 재산도 못 빼앗고 망신만 당했는데 이번에도 아이가 혼자 오니까 원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또 독사에 물렸느냐? 왜 또 내가 왔느냐?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돌로 배를 한 척 지어 놓았는데 그걸 끌고 올 동아줄이 없어서 가지러 왔습니다. 돌로 만든 배에는 모래로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사또께서 모래로 새끼줄을 꼬아주시면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니 뭐라고?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꼰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자 바로 아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돌로는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모래로 새끼를 못 꼬는 이치나 돌로 배를 못 만드는 이치나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이가 크게 말을 하니 원이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감사는 이 고을에 문제가 많았겠구나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원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재산을 빼앗긴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랴부랴 궁에 들어가 사실대로 다 말을 하여 이 고약한 원의 면직을 박탈하고 그동안에 모아둔 재산도 전부 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는데 한 아이의 기발한 재치로 마을은 평온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이런 감사와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직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으며 서로 눈 감아주는 식의 관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참 아쉽고 씁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